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은빛 사연과 함께 재밌는 사연으로 떠나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유진은 작은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이 식당은 군부대 근처에 있어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고 덕분에 손님도 다양했죠. 유진은 검은색 앞치마를 정갈이 메고 물컵을 닦으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사근사근하고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어요. 사장은 그녀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죠. 무례한 손님이 와도 정중하게 응대하고 일이 늦어질 법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움직였어요. 사장은 종종 주방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속삭이듯 말하곤 했습니다. 요즘 애답지 않게 품이 있어. 뭔가 말투도 다르고. 하지만 유진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누가 집에 누가 있는지,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묻는 질문에도 웃음만 지은 채 넘기기 일쑤였죠. 그저 이름 석자만 수줍게 말할 뿐 다른 정보는 쉽사리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평온한 하루였어요.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식당은 한산해졌습니다. 유진은 식탁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물병을 채우고 반찬통을 정리했죠. 밖에서는 햇살이 따가웠지만 실내는 조용하고 시원했어요. 잠시 후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셔츠와 치마, 짧은 굽이 달린 구두, 그리고 미간에 약간의 주름이 잡힌 얼굴이었죠.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시선을 식당 안쪽으로 훑었습니다. 시선은 마치 모든 걸 판단하듯 날카로웠고 그 안에는 익숙한 우월감이 숨어 있었어요. 여기 창가 자리 없어요? 아, 창 쪽이 시원하니까요. 그 말투는 부드럽지 않았고 명령 같지도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묘한 긴장을 안겼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밝은 표정으로 안내했어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면 빛도 잘 들어오고 시원합니다. 여성은 가방을 탁자 위에 놓고 앉으며 의자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메뉴판을 한 장 넘기다 말고 유진을 힐끔 보더니 말했어요. 요즘 알바생들은 말도 잘 못하나 보네요. 말끝이 너무 흐려요. 유진은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말투는 오히려 더 정중했죠.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여성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났어요. 잠시 후 여성이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 근처 부대에서 중령이거든요. 바빠서 혼자 밥 먹을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잘한 실수는 하지 말아요. 순간 식당 안에 있는 공기가 뻣뻣하게 굳은 듯 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 이후 유진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물을 다시 채우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동료 직원 하나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야, 아까 그 손님 그 사람 진짜 군부대 사람이야? 엄청 거들먹거리더라. 유진은 그 말을 듣고도 담담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웃음 속엔 무언가 아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깊이가 있었죠. 그날 저녁 유진은 식당 뒤편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짧은 인사를 나눈 뒤 그날 있었던 일을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묵직한 숨소리가 들렸고 아버지는 짧게 말했습니다. 잘 참았구나, 유진아.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 그냥 계속 해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자기를 향한 결심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식당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북적였어요. 부대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군복 차림의 손님들이 무리를 지어들이닥쳤죠. 유진은 식판에 밥과 국을 나르고 반찬을 세팅하며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익숙하고 단정한 손놀림에 손님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점심 피크 타임이 거의 끝날 무렵 어제의 그 여성이 다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번엔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왼손엔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유진을 보자마자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또 있네. 하루 종일 얼굴빛 하나 안 바뀌는 거 보면 철판이 따로 없어요. 유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녀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어제 앉으신 자리에 모실게요. 여성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휘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멈춘 곳은 바로 주방에서 쟁반을 닦고 있던 또래 여직원이었죠. 여성은 고개를 획 돌리며 유진을 불렀습니다. 저기, 그 직원은 누구예요? 너무 늦게 서빙하던데. 유진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주문이 많아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은 팔짱을 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진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메뉴판을 들었죠. 그녀는 말없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던 중년 군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슬쩍 여성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는 좀 보니까 참을 만큼 참는 눈빛이더라고요. 여성은 대꾸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진을 향해 더 날 선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식판에 담긴 김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릇을 톡 건드렸고 김치 국물이 식탁에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치가 쉬었잖아요. 이런 걸 내놓는 게 말이 돼요? 주방에서 상황을 듣고 나온 사장이 다가가 정중히 사과했지만 여성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 버릇 없어.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당에선 감히 누굴 상대로 말대꾸를 하나. 그 순간 그녀가 유진의 얼굴에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장을 바라봤고 다시 여성에게 시선을 옮겼죠. 혹시 제가 무례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반찬에 문제가 있다면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녀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식당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여성의 얼굴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죠. 너 이름이 뭐야? 우리 남편한테 말하면. 바로 그때 식당 입구가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군복을 단정히 입고 계급장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식당 안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고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사단장님, 웬일이십니까?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유진은 조용히 몸을 돌려 그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단호해졌습니다. 유진아, 괜찮니? 그 말 한마디에 여성의 얼굴빛이 급격히 변해갔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물티슈가 탁자에 떨어졌고 그녀의 눈동자는 떨렸습니다. 유진? 유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괜찮아요. 식당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모두가 그 중년 남성 사단장 서정우 소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옷깃엔 별 2개가 또렷이 빛나고 있었고 단정한 말투와 묵직한 발걸음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군인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서정우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딸 유진 앞에서 짧게 숨을 고르더니 식당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장은 난처한 얼굴로 다가와 중간에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문제가 된 여성이 먼저 말을 뱉었죠. 아니, 그냥 제가 이 아가씨한테 반찬에 대해 조금 얘기했을 뿐인데 설마 이런 일까지 커질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껏 부드러워졌고 방금 전까지 식탁을 손으로 쾅쾅 치며 흥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몇몇 손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힐끔힐끔 그녀를 쳐다봤죠. 유진은 말없이 서정우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아버지. 저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서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엔 오랜 시간 딸을 지켜보며 쌓아온 고요한 분노가 서려 있었죠. 내 딸에게 물을 부은 사람이 누구죠? 순간 여성이 바짝 굳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죠. 그게 말하자면 너무 흥분해서. 저희 남편도 군인이에요. 그 말에 서정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군인이면 갑질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여성은 입술을 잘근 깨물며 작게 웅얼거렸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기분이 좀 상해서 그만. 그제야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씩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그녀의 언행이 단순한 민원이나 불만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는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는 걸요. 서정우는 조용히 자신의 명찰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서정우 육군 소장입니다. 이 부대 사단장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군인이든 아니든 누구든 누구의 가족이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여성의 눈은 크게 흔들렸고 그제야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녀의 친구가 그녀를 팔꿈치로 슬쩍 찔렀어요. 분위기를 느낀 겁니다. 여성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서정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 사과는 어디까지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몸짓처럼 보였어요. 유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고 손님 중 몇 명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눈앞의 일이 어디 퍼질지 모를 세상이었으니까요. 서정우는 유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오늘은 그만 들어가자. 유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식당 주방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눈빛이 무겁게 엉켜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잠깐만요. 정리만 마치고 갈게요. 민지 언니 혼자 남으면 안 되잖아요. 서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사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군인 딸이어서가 아니라 참 강한 사람이구나. 식당 밖은 여전히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지만 안에서는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핸드백을 부여잡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화면은 제멋대로 터치됐죠. 식당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이 속삭이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저 여자 남편이 중령이라고 엄청 으스대지 않았어? 근데 진짜 사단장 딸 얼굴에 물을 뿌린 거야? 세상 좁다더니 진짜네. 그녀는 귓가를 스치는 속삭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고개를 돌리면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까봐 애써 시선을 바닥에만 두었죠.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어요. 수신이는 남편 박중영. 벨이 2번 울린 뒤 연결됐고 그녀는 속삭이듯 조급하게 말했죠. 여보, 큰일 났어. 여기서 당신 상관 사단장 부인이 아니 딸이래. 전화를 받은 남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뭔 소리야? 누구한테 뭘 했는데? 식당 알바생 있잖아.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물을 얼굴에 부어버렸는데 걔가 사단장 딸이래. 지금 아버지가 와서 난리 났어. 당신 좀 뭐라고 해줘봐.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돌아온 목소리는 얼음처럼 싸늘했죠. 당신 뭘 한 거야? 왜 그런 애한테 갑질을 해?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반찬이 짜다고 했을 뿐이야. 그게 갑질이지. 거기서 무슨 소리 나면 우리 다 같이 끝이야. 박중영의 말투는 이미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고 이 사태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 중이었어요. 그는 그저 명예롭고 조용한 진급만을 바라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여성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커리어, 자신의 체면, 아이들 학교까지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의 오만함이 아니라 구걸하듯 흐려진 불안이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유진 씨,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반찬도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거예요. 유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미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건 단지 이 상황을 마무리하겠다는 성숙한 대답일 뿐이었죠. 그 순간 문 밖에 서 있던 한 기자가 식당 안을 기웃거리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식당 사장이 급히 나가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이 작은 사건은 SNS에 퍼지고 있었고 일부 손님이 촬영한 영상은 수천 회 재생을 기록 중이었어요. 그녀는 핸드백을 부여잡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채 식당을 나섰죠. 문이 닫히는 소리에만 또렷이 그녀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위세를 부리는 여성이 아니었어요. 단지 한순간의 교만으로 모든 걸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불안한 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은 손에 쥔 쟁반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속으로 삼켰죠. 이렇게까지 됐어야 했을까요? 유진은 뒷정리를 마친 뒤 옥상으로 향했어요. 건물 옥상은 식당 직원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고 그녀는 종종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곳을 찾곤 했죠. 저녁 노을이 멀리 한강변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바람은 하루의 무게를 실은 듯 살며시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담벼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선을 하늘에 두고 있었지만 마음은 자꾸 그날로 돌아가고 있었죠. 며칠 전 문제의 여성이 처음 식당에 찾아왔을 때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종업원들을 휘어잡으려는 듯한 말투를 썼고 유진이 테이블로 가자 단번에 반말로 말을 뱉었죠. 야, 여기 반찬 좀 더 갖고 와. 유진은 그 말투에 익숙하진 않았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바로 갖다 드릴게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녀가 불쑥 내뱉은 말은 유진의 가슴 속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순간 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경계와 견제를 담은 질문이었죠. 마치 이 아이가 어디까지 허용되는 존재인지 파악하겠다는
일종의 위계 확인 같았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죠. 서유진입니다. 그래, 서유진. 어디 학교 다녀? 부모는 뭐 하시고? 그 순간 유진은 자신이 여전히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여자의 눈빛 속엔 경멸과 무시,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불쾌한 호기심만이 남아 있었죠. 유진은 그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군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시선을 받는 일이 많았고 자칫 아버지의 위치에 흠이 갈까봐 더더욱 조심했죠. 그래서 모든 걸 삼키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여자가 자신 앞에서 허둥대며 죄송하다고 말하던 장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과는 있었지만 사과다운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씁쓸했습니다. 유진은 가슴을 문질렀어요. 마치 무언가가 거기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묻던 그 눈빛 난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서서히 새어나오는 것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누구보다 강한 척하고 싶었고 더 이상 약한 딸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 목록을 눌렀고 엄마라는 이름을 잠시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말할 곳도 울 곳도 없는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고요하게 숨을 내쉬며 결심했어요. 이름이 뭐냐고 묻던 그 사람, 이제 내 이름은 스스로 지켜야죠. 사단장 서정우 소장은 평소 딸 유진의 일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독립심이 강했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딸의 표정 속에서 느껴진 미세한 떨림, 그 침묵은 아버지로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신호였어요. 그날 저녁 서 소장은 식당 사장에게 부탁해 CCTV 영상을 조용히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 여성의 말투와 눈빛을 반복해서 지켜봤죠. 조직 내에서 수많은 위급 상황을 지휘했던 그였지만 지금처럼 피가 거꾸로 솟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부대 인사과를 통해 박중령의 인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서정우는 감정을 앞세우는 인물이 아니었고 합리적 절차와 원칙을 중요시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가진 위치에서 지켜야 할 가치가 분명했어요. 이튿날 오전, 군 인트라넷 내부 게시판에 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영사단 소속 박중령, 대민관계 불미스러운 사건 연루 의혹 조사 착수 예정. 공지는 형식적이고 간결했지만 그 안의 의미는 무겁고 명확했죠. 부하 장교의 민간 갑질 문제를 단호하게 다루겠다는 사단장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식당에서는 유진이 평소처럼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식당 손님들 사이에선 이미 어제 일이 화제였고 누군가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과 영상은 수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죠. 댓글창에는 군인 가족 갑질, 알바생이 사단장 딸, 사이다, 여성의 신상 밝혀라 같은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직접 식당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어제의 오만함이 사라진 불안에 찬 조급함이었죠. 저기 혹시 유진 씨 좀 바꿔주시겠어요? 직원이 조심스레 유진을 불렀고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유진입니다. 어제 그 일 말인데요. 제가 좀 과하게 반응한 것 같아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남편이랑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유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하셔야 할 거예요. 그 순간 전화기 건너편에서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요? 네.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죠. 그날 저녁 서정우 사단장 앞으로 한 통의 방문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사과문과 함께 박중령의 처신을 용서해달라는 장문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 사단장은 편지를 내려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심은 그렇게 적는 게 아니지요. 그의 눈빛은 군인의 규율을 벗어나지 않되 아버지로서의 자존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사건 이후로도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그날의 일은 한동안 식당 골목에서 뜨거운 화제였고 근처 상인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파장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군인의 자녀도 사람인데 왜 그런 모욕을 당해야 했는지 분개했어요. 유진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했지만 식당 안 공기는 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주방의 아주머니는 유진을 볼 때마다 눈을 맞추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동료 알바생들도 그녀의 뒤를 살짝 도와줬습니다. 이전 같으면 당연하게 지나쳤을 행동들이 유진에겐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아, 오늘 힘들면 내가 앞을 볼게. 너 안쪽 주방 도와줘도 되잖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식당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는 일부러 유진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조용히 응원하는 말 한마디를 전하고 가는 이들도 있었고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는 작게 속삭이듯 칭찬을 남기는 이들도 있었죠. 여기 일하시는 분이 서유진 씨 맞죠? 기사에서 봤어요. 멋졌어요. 유진은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나서야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 모든 변화 앞에 담담하게 서 있으려 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며칠 후 그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 덕분에 우리 식당 이름 많이 알려졌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잘 버텨줘서 고마워. 혹시 너 나중에 군무원 같은 거 생각해봤니? 너 같은 애는 그런 일도 잘할 것 같아서. 그녀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딸이기 전에 이제는 스스로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날 밤 유진은 다이어리를 펴고 조심스레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름이 무너졌던 날 다시 나를 세운 건 사람들의 말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사라졌지만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유진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박중령은 사단 감찰실의 조사를 받는 동안 군내 공식 행사에서 제외되었고 일선 부대 지휘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였어요. 그의 아내는 그 이후 언론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자택에 칩거 중이라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서정우 소장은 공식 석상에서 단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주변 참모들은 알 수 있었죠.
평소보다 더 엄격한 그의 태도 속에는 무언의 분노와 실망이 깃들어 있었음을요.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서 소장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중령 본인이었어요. 소장님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합니다. 가족 일로 군의 명예를 훼손한 것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직위 해제나 전출 등 어떤 결정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 가족이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서정우는 잠시 편지를 내려다보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날이었지만 그의 눈은 맑고 흔들림 없었어요. 같은 시각 유진은 식당 일을 마치고 오랜만에 부대를 찾았습니다. 평소엔 거리를 두던 곳이지만 이제는 자신을 단단히 세운 아버지와 마주할 시간이라 생각했죠.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서 소장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잠깐의 정적이 흘렀지만 그 침묵조차 따뜻했어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저 누구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걸 느꼈어요. 그 말에 서 소장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안도와 자부심이 함께 묻어 있었죠. 그래. 넌 잘 버텼다. 아주 잘했어. 잠시 후 서 소장은 조용히 서랍을 열고 군용 모자를 꺼냈습니다. 군인의 계급이 선명히 새겨진 모자였지만 그는 그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급은 높고 무겁지만 사람을 가볍게 만드는 순간 아무 의미 없어지지. 난 그런 군인이 되고 싶진 않구나.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말보다 따뜻한 손의 온기가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했습니다. 그날 밤 부대 정문 앞에서 헤어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한 사람의 침묵은 누군가에겐 가장 큰 대답이 되어 주었죠. 유진은 다이어리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계급보다 무거운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걸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